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설의 시점과 거리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시점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점과 거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해두시면 수능에서 단독형 한 문제로 나오는 가능성은 좀 낮고, 선택지 하나로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거나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배워두셔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과 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술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위치를 우리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이 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품 밖에서 이렇게 그나 그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소설을 전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나눠지는데,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1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에 있으면 우리가 3인칭 시점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바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술자 자체가 바로 등장인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체적으로 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작품 밖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작가가 작품 밖에서 소설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 어떤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가의식의 대변인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는 또 작가의식의 어떤 대변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각각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시점과 거리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그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시점을 크게 1인칭으로 나누고 3인칭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1인칭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이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죠. 그랬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등장하긴 하지만 내가 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주동인물이 다른 어떤 존재죠. 내가 아니죠. 그래서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이 아니라 바로 주변적인 어떤 인물이다. 그러니까 즉 중심인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핵심적인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인 나가 바로 이 중심인물, 그 중심인물 중에서 바로 주동인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설의 인물의 유형에서 이 중심인물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동인물이 일종의 주인공이 되고, 반동인물은 그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서 대립되는 어떤 관계로 사건을 이렇게 전개시키는 데 핵심적인 어떤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바로 주동인물이고 중심인물이면서 바로 주인공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인 내가 주변인물로
중심 인물들을 서술하는 어떤 입장에 놓이는 거죠. 자, 다음 이제 3인칭 시점은 크게 3인칭 관찰자 시점과 그 다음에 관찰자 시점과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의식이나 그 등장인물의 과거의 이력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의 외양 묘사나 아니면 인물들의 대사나 아니면 인물들의 행동, 인물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 배경 묘사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모두 다 서술을 하는 것 플러스 바로 중심 인물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직접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어떤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금 현재 보지 못한 어떤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요약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전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를 지칭할 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전능하다라는 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여기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에는 바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내면의식 또는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해야 이 시점과 거리가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숙지하신 다음에 이제 시점과 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과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과 거리에서는 이 세 주체를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바로 서술자와 인물과 독자, 즉 서술자, 인물, 독자, 이 세 명의 주체의 어떤 거리감, 이게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적 작가 시점과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1인칭 시점을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과 거리에서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인물 간의 어떤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서술자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서술자 인물의 거리는 바로 등장인물의 내면 의식을 직접 제시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나 정서, 내면 의식을 서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 제시,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는 간접 제시, 보여주기, 입체적 제시, 그 다음에 장면적 제시, 이렇게 극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이때 관찰자 시점이 인물과의 거리가 먼 거는 바로 내면 의식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내면 의식의 간접 제시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와 독자의 어떤 거리는 뭘 말하느냐? 이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역시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관찰자 시점은 멀게 되죠. 그러면 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뭐냐? 이걸 좀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정보 의존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보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까운 것이고요. 정보 의존도가 낮은 경우 바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서술자가 독자에게 해줄 정보가 많죠. 그러니까 즉 관찰자 시점 먼저 말씀드리면,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등장인물의 어떤 대사나 외향묘사,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서술과 배경묘사만 할 수 있다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거기에다가 바로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나 정서 상태,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이력 또는 행적을 또 요약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서술자의 정보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또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멀게 되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인물과 독자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건데, 이 독자는 서술자에게 많은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굳이 많은 어떤 추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지?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이걸 다 서술자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관심 또는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어떤 추측, 이런 것들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바로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해주는 어떤 정보가 한정적이고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인물의 어떤 그런 대사의 의미까지 서술을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인물에게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라고 능동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인칭 시점에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시점과 거리가 둘 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인물의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을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둘 다 서술자가 나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나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면 주인공 시점이고 나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관찰자 시점이 되는데, 그때 어쨌든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서술자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면의식을 직접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나의 이야기에 나의 정보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1인칭 시점은 나의 내면의식만을 직접 제시하지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의식을 직접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도 멀어지면서 이 독자들은 나 이외의 다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왜 저러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이면에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있는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나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